한국 축구 대표팀 파울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유니폼을 입고 A매치 35경기에 나선 수비형 미드필더였다. 유로 2000과 2002 한 1월드컵에선 유로 2000에선 포르투갈의 4강 진출에 이바지했다. 벤투 감독은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 다시 한번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이후부터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았다. 벤투 감독이 이끈 포르투갈은 유로 2012 준결승에 올랐다. 잘 나갔던 벤투 감독이 고꾸라지기 시작한 건 2014 브라질 월드컵부터였다. 포르투갈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은 이 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벤투 감독은 2014년 9월 유로 2016 예선 1차전 알바니아와의 대결에서 0-1로 패한 뒤 포르투갈 대표팀과 이별했다. 벤투 감독은 이후 브라질, 그리스, 중국 등을 거치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재기를 꿈꾼 벤투 감독이 선택한 다음 행선지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새 사령탑 찾기에 몰두하던 한국이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최장수 감독이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승점 23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A조 2위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1954 스위스 월드컵을 포함하면 11번째 본선 도전이다. 그런 한국이 4년 준비한 팀으로 월드컵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상을 깨고 최종 명단에 승선한 인물도 있었다. 원더보이 이강인이다. 이강인이 마지막으로 A매치에 나선 건 2021년 3월 25일 일본과의 친선 경기다. 이강인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엔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다. 최정예가 나선 9월 두 차례 평가전에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이강인은 볼 수 없었다. 2019년 6월 이강인은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 7경기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했다. 이강인이 중심을 잡은 한국은 U-20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축구가 국제축구연맹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른 유일무이한 사례다. 이강인은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그의 나이 18살 때 일군 성과다. 22차례 열린 U-20 월드컵에서 18살 선수가 골든볼을 받은 건 이강인이 8번째다. 이강인 이전엔 고디에고 마라도나 1979, 리오넬 메시 2005 등이 18살에 U-20 월드컵 골든볼을 받았다. 이강인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발렌시아 CF 유소년팀에서 기량을 갈고 닦았다. 2018에서 2019 시즌엔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라리가에 데뷔했다. 발렌시아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발렌시아 미드필더 이강인이 한 시즌 1000분 이상 소화한 건 2020에서 2021 시즌 1267분이 유일하다. 2020에서 2021 시즌을 마친 뒤 결단을 내렸다. 라리가 승격팀 레알 마요르카로 이적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이강인은 2021에서 2022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출전 시간이 줄었다. 최종 기록은 30경기 선발 15출전 1골 2도움. 이 시즌 라리가에서의 총 출전 시간은 1411분이었다. 직전 시즌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이강인은 2021에서 2022 시즌까지 성인 무대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수비 가담 활동량 요구하는 벤투 감독 스타일에 맞지 않았다. 이강인의 재능은 의심하지 않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 도전 가능성은 50%로 봤다. 그러나 이강인이 최종 명단에 승선할 수 있었던 건 소속팀에서의 맹활약 덕분이다. 월드컵 휴식기 이전까지 치른 2022에서 2023 시즌 라리가 14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주전 스트라이커 베다트 무리키에 이어 공격 포인트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벤투 감독은 그런 이강인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강인이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중앙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재성이란 확고한 주전이 있다. 전방에는 황의조, 황희찬이 있다.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강인이 벤투 감독의 신임을 받는 나상 호이16 FC 서울, 권창훈 28, 김천상무 정우영 23, SC 프라이부르크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확신도 없다. 대표팀 주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톡톡 튀는 재능이 있는 선수이다. 본인만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 다루는 능력이 튜틀하다. 정확한 왼발 킥으로 상대의 혀를 찌르는 패스도 일품이다. 소속팀에서 세트피스를 도맡을 정도이다. 단 한 번의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며 타고난 재능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는 평가를 한다. 월드컵에서는 선발로 나서는 선수뿐 아니라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투입되는 조커도 아주 중요하다. 라리가에서 처진 스트라이커, 중앙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한 점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강인은 단점으로 지적받아 원활동량과 수비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날 팀 중 만만한 국가는 없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모두 전력이 탄탄하다. 특히 우루과이, 포르투갈은 8강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으로 평가받는다. 강한 전력의 팀을 상대할 땐 한두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해야 승전골을 올릴 수 있다. 이강인의 강점은 공격에 치중한 팀을 상대할 때 더 빛날 수 있다. 이강인의 패스가 나아갈 공간이 많은 까닭이다. 이강인의 이와 같은 능력은 2019 U-20 월드컵에서 증명됐다. 한국은 이강인의 활약을 앞세워 대회 최다 우승국 6회, 아르헨티나, 세네갈, 에콰도르 등을 따돌렸다. 이강인은 마요르카 공격의 지휘자로 단단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만난 상대를 압도하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2승 이상 기록한 건 2002 한일 월드컵이 유일하다. 16강에 올랐던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도 최종 성적은 1승 1무 2패였다. 이 대회 이후 두 차례 월드컵에선 1승 1무 4패를 기록했다. 이강인은 그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